4절은 아니고 단면 2차 반경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면의 성질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단면 1차 모멘트와 도심, 두 번째가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거의 연년생으로 볼 수 있는 단면 계수,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단면 2차 반경입니다. 반경이니까 반지름이죠. 반지름. 단면 2차 반지름.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적으로 나눈 거, 역시 이것도 단면 2차 모멘트.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가 제일 큰 형이에요. 제일 장남이고, 그 바로 밑에 동생이 단면 계수, 그 마지막 막내 동생이 단면 2차 반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의 제곱근, 그래서 이 단면 2차 반경 R은, 레디어스 R은 루트 A분의 I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적으로 나눠서 이 제곱근,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단면 2차 반경, 반지름의 길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미리 또는 센치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X축에 대해서는 RX, 그래서 루트 A분의 IX가 들어가는 거고요. Y제로축에 대해서는 RY0에서 루트 A분의 IY0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거기 그림이 없으니까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단면 2차 반경 RX0와 RY0가 둘 다 중요합니다. 파란색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IX0, 대문자이기 때문에 X0는 도심축이죠. 도심축의 X, X0, X0. 이 X0에 대한 거 12분의 BH 3승,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렇다면 요거의 반대인 Y, 이거는 Y0, Y0라고 하는 연두색에 대해서는 IY0에 대해서 이거는 12분의 BH 3승이 아니라, 자,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에서 I 사각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0는 12분의 BH 3승이지만 IY0는 이게 서로 바뀌죠. 서로 바뀌기 때문에 B와 H가 서로 바뀝니다. 요거는 12분의 H 곱하기 B의 3승이 됩니다. H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꿔지게 돼요. I와 X축과 Y축이 되면. 그래서 얘네가 기본적으로 Y0 이렇게 계산을 하면 RX하고 RY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RX가 RY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B와 H가 더 크죠. 지금 척 봐도 이 B가, 이게 H고 이게 B인데 B보다는 H가 더 크잖아요. 그 큰 값을 세제곱한 값이 작은 값을 세제곱한 값보다 훨씬 더 크게 되기 때문에 밑에 A는 똑같으니까, 루트도 똑같고 A도 똑같으니까 위에 분자인 IX가 더 크기 때문에 RX가 RY보다 더 크게 나온다. 요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의는 이렇게 된다는 거. 단면 2차 반경은 루트 A분의 I다. 단면 2차 반경이고요. 자, 용도 갑니다. 단면 2차 반경은요, 장주의 세장비 계산에 사용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장주까지는 쉽죠. 길 장자, 기둥 주자. 긴 기둥입니다. 긴 기둥. 긴 기둥이 있고요. 짜리몽땅 기둥이 있습니다. A번 긴 기둥이 있고 B번 짜리몽땅 기둥이 있어요. 누가 더 튼튼할까요? 당연히 짜리몽땅 기둥이 오른쪽 B가 훨씬 더 튼튼하겠죠. 그러면 얘는 안 튼튼하고 얘는 튼튼하고, 약하고 튼튼하고를 숫자로 좀 나타내 줄 수 없을까요? 그게 바로 세장비입니다. 세장비. 가늘 세자, 길 장자, 비율 비자. 가늘고 긴 정도의 비율을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장비 그냥 필기만 해두세요. 세장비는 그리스 문자로 람다로 표시를 합니다. 람다는 단면 2차 반경, 지금 방금 했던 R분의 KL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수식만 필기만 해두시고, 나중에 이 R분의 KL이 나올 때, 아, 이게 세장비였지, 이게 단면 2차 반경이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A하고 B하고의 이 세장비 R분의 KL을 계산을 해보면 A가 B보다 월등하게 크게 나와요. 이 수치가 월등하게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온다는 소리는 약하다는 소리죠. 세장비가 값이 크다는 건
가늘고 긴 정도가 너무 가늘고 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로 굳이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렇게 가늘고 긴 거는 한 300 나옵니다. 300. 이 B는요 한 5 나와요. 5. 그러니까 5하고 300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게임이 안 되죠. 300이 워낙 더 크죠. 60배나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크고 위험하고 작고 안 위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어딘가 경계가 있을 거라고. 경계. 300보다 더 작은 값 200, 5보다 더 큰 값 뭐 50, 200하고 50하고 그래도 안 돼. 점점 가다 보면 뭐 120이나 110이나 뭐 경계값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 경계값을 찾아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전, 이거보다 크면 안 안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값을 찾는 게 그게 바로 구조 설계입니다. 어쨌든 장주, 긴 기둥의 가늘고 긴 정도를 비율로 표현한 숫자에 사용할 때 요게 단면 이차 반경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특성 갑니다. 단면 이차 반경이 클수록 좌굴에 대해서 강하다. 좌굴 나중에 역시 배울 거예요. 이 빨간 이 처음에 나온 A번 지금 나왔으니까 아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번 기둥이 너무 가늘고 길어. 너무 가늘고 긴데 이게 위아래로 압축력을 받게 되면 얘가 그대로 압축력을 받아서 찌그러져야 되는데 압축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데 압축 파괴가 안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압축 파괴가 일어나는 정확한 하중이 100kN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kN에서 0서부터 0, 10, 20, 30 해서 점점점 올려갖고 100kN까지 쭉 압축 파괴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이? 100kN는커녕 한 55kN 언저리에서 100kN 가기 전에 옆으로 확 휘어서 파괴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서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 이걸 좌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 파괴가 그대로 100kN을 버틸 수 있게끔 튼튼하게 설계를 해놨는데 얘가 그 압축 파괴가 100kN이 일어나기 전에 옆으로 이렇게 확 찌그러져서 일어나요. 이런 걸 좌굴. 그 좌굴에 대해서 강하냐 약하냐를 단면 2차 반경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단면 2차 반경이 크다는 소리는 분모가 크죠. 분모가 크다는 소리는 전체적인 세장비 값 이게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저기에서 설명드렸죠. 얘는 A는 300, B는 5.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튼튼하다 이거죠. 튼튼하기 때문에 좌굴에 대해서 강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부호는 항상 플러스가 되죠. 왜냐하면 길이의 단위니까. 길이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우리 뭐 이런 자가 있는데 자 10cm짜리 자 주지 마시고 마이너스 10cm짜리 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길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길이 뭐 길이나 면적이나 무게나 체적이나 이런 건 전부 플러스만 존재하죠.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호는 항상 플러스. 설계 시에 최소 회전 반경을 사용을 하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 방금 했었죠? 단면 2차 반경이 크면 더 튼튼합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좌굴에 강한 거죠. 근데 제일 작은 거, 단면 2차 반경이 제일 작은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제일 위험한 거를 구조 설계에 반드시 쓰게 됩니다. 구조 설계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야?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게 온대지방에 위치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시사철,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해. 그래서 봄이나 가을은 뭐 에어컨도 틀 필요 없고 난방기도 틀 필요가 없죠. 아주 쾌적해. 문만 열면 그냥 마일드해. 근데 여름엔 무척 더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죠. 겨울엔 또 추워. 그래서 또 난방기를 빵빵하게 틀어야 돼. 이렇게 사시사철이 뚜렷한데 어느 계절을 기준으로 구조 설계를 해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봄하고 가을은 뭐 마일드해. 마일드하니까 뭐 간혹 가다가 비가 내리고 해도 쨍쨍 쬐고 뭐 별게 없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봄 계속되고 가을 계속되면 봄과 가을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완전히 구조 설계 자체가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름 잘 보세요. 여름철에는 무지하게 더울 뿐만 아니라 태풍도 많이 오죠. 그리고 뭐 장마도 많이 지죠. 겨울철에는요 굉장히 춥고 눈보라도 많이 치고 뭐 가끔 가다 러시아에 한냉 기온이 들어오면 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그런 걸 이 건축물은 몽땅 다 견뎌야 돼요. 얘네들이 무슨 옷을 입겠습니까? 무슨 털 코트를 입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그 건물 자체가 100%를 다 버텨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조건을 항상 고려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전 시간에 배웠던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단면 2차 반경, 다음 시간에 뒤에 나오게 될 뭐 단면 상승 모멘트 이런 것도 전부 다 제일 최악, 구조적으로 제일 불리한 케이스를 구조 설계에 사용하게 된다 이거죠.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단면 2차 반경이 크면 더 튼튼하다고 했으니까 작은 값이 위험해요. 작은 값을 설계에 고려해서 태풍이 와도 견디게끔, 폭풍우가 와도 견디게끔, 영하 30도가 와도 견디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놓는다라는 소리죠.